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당 대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신장식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스튜디오는 많이 익숙하시죠?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자, 조국혁신당이 약진, 돌풍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비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요즘 만나보면 흔히 이제 요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투표 마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빨리 투표하고 싶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는 좀 무능하고 무도하고 심지어는 잔인한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 뭐 말만 대통령에게 하려고 하면 다 들려 나가고 했잖아요.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굉장히 쌓인 분노가 있고 네. 이거를 유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본인에게 투표지 한 장이 있으니까 이 투표지 한 장으로 내 이 분노와 이 답답함을 표현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 조국혁신당이 가장 선명하고 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 시원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이나 녹색정의당은 좀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않다 이런 평가실까요?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도까지를 포괄을 해서 수권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있는 정당이라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조금은 신중하고 또 굉장히 좀 선명한 걸 요구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있는 것이고 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심판해달라. 새로운 정치를 선택해달라.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그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국민들의 마음의 이정표에 분명하게 딱 선이 그어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 제대로 한번 비판해 달라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는 조금 녹색정의당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표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뽑았어요? 이 슬로건? 이거 조국 대표가 직접? 예, 그거는 뭐 회의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얘기 끝에 예. 야 근데 뭐 너무 그 센 언어 말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이제 둘러 앉아서 얘기하다가 3년은 너무 길다 어때 이렇게 딱 나오게. 그러면 너무 길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실질상 단축시켜야 된다. 즉 레임덕 데드덕 국정기조가 네. 저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라면 국정기조는 변화하기보다는 거기에 또 박차를 가해서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의 판세를 저희들이 뭐 희망과 예측을 곁들여서 보자면 국정기조를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좀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매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정황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내부의 분열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여당 내부에. 대통령 무릎 꿇어라, 내각 총사퇴해라, 당적을 이탈해라. 뭐 물론 전부 다 말을 하루 만에 다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국민들은 다 봤거든요. 엎질러진 물이고 내부에서 지금 이후에 총선 이후에 책임 소재가 어디냐를 두고 용산과 당 간에 깊은 갈등이 지금 이미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인들도 패배를 예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만약에 당정 간의 갈등 사항이 만약에 총선 후에 더 심화된다면 네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좋지 않더라도 네. 원하지 않더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만 되는 어떤 압박감이 더 커질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국정기조의 변화라는 게 저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게 당장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다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현재와 같은 국정기조가 유지되는 채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런 단서가 달려서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네. 그 범위가 넘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1차적 요구는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쇄신하라.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약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레임덕 데드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먼저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첫 번째는 민생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대파 한 단 875원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서 민생 쇼, 대파 쇼는 했지만 실제로 대파 한 당 값이 어느 정도 돼야 농민이 살 수 있고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뭐 대파 한 당 875원이 대통령이 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 판단이 들어간 말, 거기에는 민생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고 오직 권력 게임, 정치 게임에 온통 용산이 몰두하고 있고 대통령의 심기경우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민생 바꿔야 되고요. 민생 경제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근데 같고요. 후보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이 총선 후에 원내에 진입하면 역시 1호 법안이든 네네.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게 바로 민생 관련일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정치 의제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검사 출신 저희들이 검찰 독재 조기종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들 정치인들이 특히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분법인 것 같아요. 피의자 아니면은 정의로운 검사. 네. 이러다 보니까 외교도 피의자 북중러, 정의로운 한미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민생도 피의자 의사, 피의자 그 화물 노동자, 피의자 건폭, 그다음에 정의로운 자기. 이러니까 민생 경제도 그 관심이 덜하고 관심을 제대로 못 두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대책도 못 내오고 있는 거라서 당연하게도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검찰 독재 정식으로 해서 한동훈 특검, 김건희 여사 부부 특검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엊그제 저희들이 굉장히 이 정책 발표하면서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건 처음이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중 돌봄 세대, 즉 40대, 50대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직 자녀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발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예. 저희가 이제 일전에 조국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신장식 후보의 역할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노회찬 비전 네네. 이것들을 이제 그 강조를 하면서 뭐 접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희 해석에 따르면 어떤 노회찬 비전의 조국 혁신당으로의 접목, 네. 이게 역할 이걸 상당히 이제 특별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저 후보님께서도 민생을 강조하시니까 요 질문 좀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강경숙 후보가 네네네.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민노총 구제법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 당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관련돼서 저희들이 입장문을 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쭉 봤어요. 강경숙 후보 그런 뭐 나순자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강경숙 후보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경위를 여쭙고 그다음에 그 토론을 봤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어떤 해프닝 같은 건데 강경숙 후보나 당의 입장은 노란봉투법에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렇게 판을 깔아주겠다는 의도로 강경숙 후보는 물은 거예요. 정의당에서 나순자 후보가 노동자 출신이고 하니까 제대로 한번 말씀을 하시라. 지금 반박을 해봐라. 네, 반박이 아니라 판을 깔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주도권 토론은 시간이 끝나면 답변 중에 시간이 그냥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둘 다 체크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우리 입장은 노란봉투법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나순자 후보에게 사과드린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앞단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 장면만 짧게 보시면 그런 오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열석 확보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열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를 하죠. 플러스 알파 드디어. 그 알파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뭐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뭐 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전에 이제 뭐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다만 그 플러스 알파는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 정당들이 46석 중에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얻는 것이 야권 전체의 공통의 목표다. 왜 숫자 계산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3분의 2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례에서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뿐만 전체 의석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근데 적어도 비례에서는 지역구는 뭐 저희들이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네. 적어도 비례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조국 혁신당의 확보 의석수가 네.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많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어봐야 될. 다만 이 네.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 그리고 야권의 파일을 키우고 있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금 더 나와도 섭섭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니요, 뭐 저는 그런 말씀은 뭐 우리 진행자님의 평가시고요. 그런 겁니까? 지역구의 야당의 파일을 키우고 있다는 거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중도층에서 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겸손하게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야구 전문 기자가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연말에나 알 수 있는 올해 최고 이변을 사람들은 4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의 혁명적 약진과 한화의 우승 도전입니다. 한화가 나오네요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야구 전문 기자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후보였습니다.